오늘은 레몬과 라임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레몬과 라임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다량의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큼한 과일들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레몬과 라임을 수용성 섬유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당뇨병에 좋은 슈퍼푸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 오렌지와 비교를 했을 때 탄수화물의 양은 비슷하지만 당은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몬과 라임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펴보면 레몬의 경우는 혈당 지수 GI 20으로 낮은 혈당 지수 식품이고 레몬 100g 약 1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 0.6으로 아주 낮은 혈당 부하 지수 식품입니다. 라임은 GI 32로 낮은 혈당 지수 식품이고 GL 2로 낮은 혈당 부하 지수 식품입니다. 이 레몬과 라임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일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과 같이 먹게 되면 녹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데요. 이것은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만들어 혈당에 무리를 주지 않게 됩니다. 이 과일들에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식물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C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당과 혈중 지질을 개선하는 데 좋아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 당뇨병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비타민 C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레몬과 라임을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비타민 C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섭취할 경우 당화혈 색소 수치가 감소하였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은 과일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타민 C를 너무 흔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흔한 비타민 C를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할 경우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비타민 C 섭취량과 당뇨병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요. 비타민 C 하루 권장 섭취량인 90mg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 그룹은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권장 섭취량보다 적은 그룹의 경우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레몬과 라임을 먹을 때 보통 즙을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버리지 말고 껍질과 과육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이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껍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하나인 나린제닌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염증 제거에 좋아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나린제닌 성분은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1차 치료제인 메타포르민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린제닌 성분은 레몬 및 라임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분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 중 하나인 노빌레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시트로넬롤 식물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 수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레몬과 라임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이 포도당 내성과 혈중 지질 수준을 향상시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항당뇨병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레몬과 라임에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뇨인에게 좋다는 이 과일을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혈당 지수 GI를 낮춘다고 했는데요. 이런 효과를 식단에 적용하려면 식사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야채 샐러드에 넣어 먹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레몬워터나 라임워터를 만들어 물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물 200ml에 즙과 과육을 넣어 드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발생하면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조언하는 것 중 하나가 살을 빼라는 말일 텐데요. 막상 살을 빼려고 하면 운동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운동은 살을 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 운동만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운동 시작 전 체중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운동을 하면서 신진대사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은 운동을 하는 활동 대사보다 뇌 활동, 심장박동, 신장기능, 간 기능 등 장기들의 기초대사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활동량이 많은 운동선수의 활동 대사량이라 하여도 인체 장기들의 기초 대사량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신진대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건 역시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본 이 레몬과 라임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신진대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신진대사를 높여 체중 감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계피와 레몬을 차로 만들어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신진대사를 높이는 식품으로 유명한 생강까지 넣게 되면 신진대사율을 높이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식품 모두 혈당을 내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좋은 궁합식품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레몬과 라임은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거기에 계피와 생강을 첨가해 먹는다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